일본 경찰청 광역 특별지정 사건이란 동일범에 의한 범행으로 생각되는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범행 건수가 한 건이라 할지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 조직의 협력을 요청하는, 즉 일본 전국의 경찰 기구가 협력 체제를 취하고 수사에 임하도록 지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1965년 말에 일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인을 저질렀던 후루야 소키치는 경찰청 광역특별지정 105호 사건으로 수배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허름한 옷, 낡은 시계, 몇 푼 안 되는 돈을 훔치기 위해 8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죠. 1914년 2월 16일에 일본 대마도에서 태어난 후루야. 농업과 여관업을 하던 아버지, 자식을 매우 사랑했던 어머니 밑에서 그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곧바로 재혼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모는 후루야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눈에 띄지 않는 학대를 자행했죠. 후루야가 5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1년 가까이 대마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가 줄어들자 계모는 후루야를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인근에 사는 큰아버지 댁에 맡겨졌고 그런 그를 놀리는 아이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큰아버지 집안과도 여러 마찰을 일으키며 방화, 폭력 등 어린 나이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후루야.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갔지만 당시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계모와 함께 있었기에 결국 그는 2년 만에 다시 대마도로 돌아왔습니다. 히로시마에 있는 이모의 집에 맡겨지기도 하고 대마도로 돌아온 아버지와 두 번째 계모 밑에서 중학교에 다니기도 했던 후루야는 15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대마도를 떠나 후쿠오카로 온 그는 지역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16살에 절도죄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 처음으로 가게 된 교도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되기까지 30년 가까운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이죠. 사기나 절도를 저지르던 그가 그리 교도소에 오래 있었던 이유는 한 번 살인사건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1년에 37살이었던 후루야는 19살인 사카모토라는 남성과 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첫 살인이 일어난 날은 5월 15일. 후루야는 한적한 길을 지나가는 남성에게 형사로 가장에 접근했고 금품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도중에 후루야가 형사가 아님을 눈치챈 남성이 도망가려 하자 결국 그를 살해했던 그들.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던 그들은 그해 6월 3일에 강도질을 하다 들키자 집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해 7월 27일 용의자로 쫓기던 사카모토가 체포됐고 그는 공범인 후루야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당시 사카모토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목을 조른 것은 후루야라며 자신은 그저 망을 보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카모토가 주범임이 확실하다라며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죠.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1951년 11월 7일에 피고인인 사카모토와 도주 중인 후루야의 공모를 인정했고 사카모토를 주범이라 판결하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카모토의 항소는 기각됐고 1953년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형을 집행당해야 했기에 공범이 있더라도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후루야는 1953년 12월 19일에 니시노미야 시내의 민가에 우편함에 내일까지 현금 5만엔을 준비하라는 협박장을 넣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됐을 때 사카모토가 살인죄로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잘됐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때 망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카모토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을 살해했던 이는 사실 후루야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사카모토는 이미 사형당했고 검찰 역시 그를 주범으로 처리했기에 후루야는 1955년 6월에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그는 1965년 6월 10일까지 보호 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964년 11월 9일에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된 뒤 갱생보호위원회의 소개로 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 등 성실하게 일했다는 후루야.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을 찾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5년 11월 9일에 시가현에 있는 한 수영장 매점 관리인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뒤로 몸이 결박돼 있던 피해자는 이불로 덮여 있었고 4후 6일 정도 지났으며 사인은 교살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2일에 후쿠오카현에서 영어교사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그의 시신 역시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흰색 스웨터를 비롯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주했는데 바지에는 오오누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오누마가 과거 절도죄로 전과 이범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오오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신 역시 이불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미라화가 되기 시작한 상태로 보아 약 1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오오누마. 범인은 그를 살해한 뒤 옷을 훔쳐 입고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이었죠. 비슷한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이를 연쇄범죄라 확신했고 1965년 12월 9일에 경찰청 광역특별지정 105호 사건으로 분류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범인은 여러분도 눈치채셨듯이 후루야였습니다. 시가, 후쿠오카, 휴고현에서 3건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는 12월에 교토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의 살인을 저질렀던 후루야. 그의 범행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범행에서 후루야는 자신의 지문을 현장에 남겼고 그로 인해 꼬리가 잡히며 그는 전국에 지명수배됐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당일 효고현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은 자신들을 보고 도망치려 하던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수상히 여기며 추궁하자 남성은 강변에 있는 판잣집에서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후루야였죠. 그의 말처럼 강변에 있는 판잣집에서 2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불과 18시간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된 후루야. 신문 도중 후루야는 오사카에서 한 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과 과거 사형당한 사카모토 사건의 진범이 본인이라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범행 수법이 유사했던 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신문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8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기소된 그는 1971년 4월 1일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루야는 자신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8건 중 4건의 살인은 오카라는 남성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연히 오카라는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죠. 수감생활 중 동료 죄수를 습격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던 후루야는 1985년 5월 31일에 사형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도질을 위해 혹은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보다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던 후루야. 비료로 사용되는 분뇨와는 달리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가 지금도 화탕지옥에서 헤엄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